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요 프로그램 이제 라이브와 또 이제 영상 편집 후 유튜브 마포 FM 유튜브에도 올라가게 되어서요. 한 번 더 프로그램 소개 드리고 또 이제 작가님 소개도 드리고 이번 이제 2부 북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번 프로그램은 이제 마포 동네 책방 따북따북 북콘서트의 일환으로 이곳 가가 77페이지라는 서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마포구에 약 60여 개 정도의 서점이 있고 정말 많은, 전국에서 아마 지역 대비 가장 서점이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 지역에 있는 서점들에서 어떤 문화 거점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동네에 계신 분들, 또 이곳을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찾아와 보시는 분들께 재밌는 프로그램과 또 따뜻한 공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마포 책방 따북따북 북 콘서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요 동네 책방들을 알리고 또 많은 분들이 동네 책방에서 일어나는 행사들과 또 동네 책방들을 에서 진행하는 여러 작가님들 그리고 아티스트 분들 모시고 하는 프로그램들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저희 이제 뮤지션 아나, 싱어송라이터 아나님의 공연 보셨는데요. 다들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되셨습니까? 네. 저도 되게 바쁜 일상 와중에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또 진행을 하면서 아나님 노래 들으면서 되게 좀 위로받고 또 뭔가 노래를 여기 책방에서 듣고 있으니까 엄청 이 거리가 가깝잖아요. 저희가 막 큰 공연장 아니고 되게 소극장 같이 이렇게 작은 공간, 작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안온한 공간에서 이렇게 좀 거리감 없이 이렇게 노래도 듣고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동네 책방의 특징 그리고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작가님들을 모시고 하는 북토크도 있고 방금 일부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 가가 7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또 가수분들 모셔서 하는 어떤 공연 또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큰 곳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컴팩트하게 정말 눈앞에서 그런 작가님들 그리고 또 가수분들 볼 수 있다는 게 또 그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이 동네 책방의 참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여기 이제 오늘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점 가가 77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부를 함께 하시는 이제 정지우 작가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망원동 오늘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망원동 가가 77페이지는요. 한 6년, 7년 동안 이 마포구에서만 2번의 이사를 거쳐서 지금 이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엄청난 많은 수의 독립 출판물들을 구비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고 또 이제 대표님과 이쪽 가가 77페이지에 취향이 담긴 서적들, 일반 서적들도 시, 소설 그리고 잡지들도 다양한 일반 출판물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처럼 이곳이 단순히 책만 소개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문화 공간으로서 뮤지션들을 모시고 이렇게 저희가 본 것처럼 공연도 하고요. 또 작가님들 모시고 북토크나 워크숍도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게 가가 77페이지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가 77페이지 어떤 SNS 이런 거 통해서 이곳 소식들도 또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작가님이시자 또 이제 미술 치료사로 활동하고 계신 정지우 작가님 모시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작가님께 먼저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작가님 먼저 간단한 소개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이페폰이라는 독립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읽어도 좋은 그림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그림책들을 이제 상담센터에서 같이 그림책을 활용해서 상담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작가님을 처음에 이제 그림책 작가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연락을 닫고 이렇게 SNS 같은 거 팔로우 하다 보니까 또 미술 치료도 이제 전공을 해오시고 또 이제 그쪽 관련 일도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책을 내는 이런 일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일로서 어떻게 그렇게 미술 치료 둘 다 이제 그림을 이제 어떻게 보면 소재로 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두 개 다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 먼저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상담을 하고 있지만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뭔가 말이나 글보다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저한테 훨씬 잘 맞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마음을 어릴 때부터 그림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들이 쌓여 나가면서 언젠가는 나도 내 그림으로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지만 그 꿈을 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꼭 그림책을 그릴 거야 하면서 혼자서도 뭐 제 전공이 아니어도 계속해서 그림책을 만들고 그림 일기를 남기고 또 기록을 하는 것 중에서 제가 점점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그림으로 나를 기록하고 있나. 그래서 저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실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데 분석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서 이제 미술 치료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를 처음에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는 아니고 제 자신을 좀 분석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또 저는 신기하게 제가 궁금한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는데 네, 이 사람이라는 게 표현하는 이런 마음이 이제 미술로 통해서 드러났을 때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재미있는 것과 궁금해하는 것을 멈추지 않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책을 저를 분석하면서 나온 그림들로 이렇게 그림책이 만들어지고 또 이 그림책들을 활용해서 상담을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림으로 계속 쭉 다 연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부족하지만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림과 관련된 일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까 1부 때 아나님도 그렇고 작가님도 되게 말씀 잘 못하신다 하셨는데 너무 다 말씀 차분하고 똑똑하게 해주셔가지고 옆에서 네, 진행하는 저보다 더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부럽습니다. 그러면 일단 작가님 책 소개에 앞서가지고 어떤 미술 치료나 미술 상담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네. 약간 뭐 어떤 거를 뭐 이렇게 배우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그런 걸 진행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미술 치료가 이제 요즘 방송 프로그램이나 뭐 드라마나 이렇게 사람 그림 검사, 뭐 나무 그림 뭐 이런 거 보면서 분석하고 이 사람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미술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 검사만으로도.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미술 치료의 아주 극히 일부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림을 보고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검사일 뿐이고 그거는 정말 일부이지만 틀린 것도 아니고 대신 전부는 아니라는 거. 그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술 치료는 말 그대로 말로 상담할 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말로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미술 치료 상담 같은 경우에는 미술을 이제 도구로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미지나 이런 조형물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상징물들을 찾고 그리고 이제 내담자,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분들이 이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 이해를 하는데 돕고 그리고 그 외부 현실, 그 외부 현실에 이제 뭔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상담에서 치유의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외부의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그 외부 현실을
그러니까 외부 현실과 통합을 하는 과정을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여기 거울이 있네요. 네. 거울이 만약에 작품이라고 치면 이게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거울에 이게 뭐 작품을 이제 막 작업을 하면서 같이 이제 상담 시간에 이렇게 작품을 작업하면서 여기 뭐가 묻었네. 그러니까 거울에 뭐가 묻은 거예요. 그럼 이걸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거울을 사실 마주하기가 마음을 마주하는 일인데 이게 마음을 마주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묻었는지 일단은 보려면 거울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거울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리는 역할도 미술치료사의 역할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상담을 받는 분들이 이제 미술 매체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드로잉뿐만이 아니라 뭘 만들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사물의 이런 자연물 자체도 다 미술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분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그분의 환경에 따라서 이분한테 맞는 미술 매체를 제가 파악하고 그래서 이분한테 어떤 게 이분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걸 이제 같이 분석하면서 상담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운동도 사실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트레이너가 있듯이 마음의 근육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마음 트레이너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술의 도구로서. 그래서 네, 그게 미술 치료사의 일이지 않을까라면서 생각하면서 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처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약간 그림 그리는 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만 떠올랐고 이제 뭐 상담을 하러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스케치북이나 도화지 같은 거에다가 뭐 주제를 주고 그려봐라. 약간 그런 것만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되게 마음 전반적인 어떤 그걸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미술의 어떤 소재들과 그런 주제들을 통해서 마음 좀 스스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통로이자 소재로서 미술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미술 치료 이렇게 또 해오시면 뭐 미술 상담 또 이쪽도 전공해 오시면서 또 직접 이렇게 동화책 그 그림책 네. 또 이렇게 작업을 오랫동안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앞에 책장에 지금 이렇게 있다시피 작가님께서 지금 5권의 책을 지금까지 내오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제목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나의 가시 순서가 이게 맞죠? 나의 가시가 제일 처음 나온 책이 맞나요? 네. 일단 네. 네네. 나의 가시, 네. 그다음에 가시의 시선, 동그란 심장, 그다음에 어린 공주, 꽃밭의 주인 요 순서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맞나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5권의 책 내오셨는데 좀 간단하게 각각의 책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다들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나의 가시 다음에 가시의 시선이 나온 게 맞아요. 근데 이 가시의 시선 이전에 사실 선인장 나의 가시라는 책으로 이 사진집을 먼저 내기는 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초반에 독립 출판이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시기에 냈기 때문에 종이 재질도 그렇고 넘겨지는 그 자체도 되게 어설퍼가지고 이거를 이제 좀 나의 가시를 내고 나서 좀 새로 이름을 좀 바꾸고 나의 가시랑 이름이 비슷해서 바꿔서 내야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시의 시선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연계가 내용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아주 조금씩 드릴게요. 그래서 나의 가시는 일단은 누구나 마음속에 아픔, 그냥 선인장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너무 마음속에 가두지 말고 밖으로 꺼내서 한번 바라봐 보자. 그리고 그런 아팠던 가시 속에서도 꽃이 피어날 수 있다라고 잔잔하게 말을 건네는 조금 짧은 내용이지만 좀 잔잔하게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림책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가시는 이렇고 가시의 시선은 이거는 사실 팀으로 작업을 했어요. 초반에 제가 독립 출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같이 하면 좀 더 힘을 얻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조형물로 따로 또 3D처럼 만들어서 이걸 다시 2D의 사진 형식으로 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사진이 있고 뭐 글이 이제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모델로 돼서 이때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이렇게 뭔가 이제 욕심이 나서 제 자신이 좀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같이 작업을 했던 거여서 뭔가 여기 안에 엽서도 막 9장씩 넣고 욕심을 내서 막 이렇게 만들었던 사진집이에요. 그래서 스토리 사진집이랑 마찬가지인데 이 가시의 시선도 나의 가시랑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그리고 가시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결국 어느 순간 이제 이 가시를 통해서 꽃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거든요. 뒤로 갈수록. 그리고 뭔가 여기에서는 이제 꽃이지만 뭔가 이런 가시를 통한 선물, 뭐 이런 결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담겨 있어서 이거는 좀 사진집으로 이 나의 가시의 내용이 좀 더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그란 심장은 이제 나의 가시에서 이제 사실 저도 이 책을 내고 나서 다음 책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네, 동그란 심장은 이렇게 이제 원래는 탱탱볼이라는 이름을 할까 했어요. 왜냐면 책 제목을요? 네, 처음에는 왜냐면 이제 이게 딛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꺼내긴 했는데 이걸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근데 저는 사실 잘 넘어지고 실수도 많고 이렇게 잘 뭔가 이렇게 좌절도 좀 하는 편이고 근데 이거를 사실 사람이 늘 이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는 딛고 일어서는 일을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근데 이제 딛고 살아가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늘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걸 만났을 때 여기 이제 세모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모를 만났을 때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나는 관계를 생각하고 나는 자존감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서 이때도 좀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될까 나 자신의 모양을 그러다 보니까 좀 굴러가는 거 잘 굴러가고 잘 딛고 일어나려면 굉장히 가벼운 탱탱볼이 생각이 났다가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것도 이게 제가 어릴 때 쓴 일기에서 심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러니까 제 심장이 동그란 모양인 줄 알고 썼던 글이 있었어요. 어릴 때 썼던 글인데 이게 딱 탱탱볼이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동그란 심장이라고 썼냐면 그때 막 심장이 누군가의 관계를 만났을 때 두구두구 이렇게 떨리는 이 심장이 어릴 때는 심장이 되게 동그래서 이렇게 쿵쿵 뛸 거야. 그 안에서 그런 생각으로 적어놨던 글이었는데 이게 딱 그 책이랑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동그란 심장으로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란 심장의 책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 공주라는 책은 이거는 사실 책을 낼까 말까 많이 고민했던 책인데 제가 독서 모임을 2018년부터 미술치료 선생님들이랑 이제 다양한 연령대의 선생님들이거든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선생님들이랑 함께 이제 지금까지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 왕자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미술치료사인데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나눠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각자 좋아하는 파트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딱 그림을 그렸을 때 느낌이 제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뭔가 내가 마주하는 그 용기가 너무 필요한데 그동안은 내가 이 시기를 굉장히 마주하기를 무서워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나의 어린 시절과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딱 그 독서 모임이 끝나고 나서 나는 좀 더 나의 어린 시절과 나의 고독했던 어린 시절과 대화를 좀 더 나누고 싶다. 이 대화를 멈추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서 계속 이
어린 왕자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 그림 일기책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으로 나 자신을 마주하려고 기록했던 그림 일기책이에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책을 내려고 만든 그림들이 아니어서 이 그림책의 형식에 따라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동화책처럼. 그러면 이거를 어떡하지? 이거는 근데 좀 낼 수 있을까? 왜냐면 이건 좀 개인적인 그림 일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다행히도 제가 독립출판을 하고 있잖아요. 독립출판은 다양한 형식의 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더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그냥 덜컥 또 책을 냈죠. 그림 일기 책을.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뭔가 판매를 위한 것보다 그냥 저한테는 도전의 책이었어요. 이렇게 내도 될까? 하고 진짜 질끔 감고 내놓은 책인데 생각보다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도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또 떠올려 보게 된 계기가 됐고 그래서 그런 후기를 듣고 나서 역시 일단은 한번 내질러 봐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준 책이에요. 좀 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준 책이고 여기 꽃밭의 주인은 사실 가장 동그란 심장 다음에 내려고 계획을 했던 책이긴 했는데 이 어린 공주가 먼저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게 좀 더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저는 늘 책의 마지막을 장식할 때 제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책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림은 한 번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작업을 하긴 하는데 이 책은 아무래도 저의 기록으로 항상 이 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이 꽃밭의 주인은 마음에 먹구름을 가득 메우고 이렇게 꾹꾹 참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책을 만든 향기로운 그림책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마주하면서 이 책을 내놔도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말에서 이렇게 툭 자기가 물론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가 조절하면서 말을 하긴 하지만 그거는 나의 내면의 진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을 마주하는 게 상담에서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책으로 담고 싶기는 했는데 제 자신도 이 느낌을 알아야지 이 책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결국엔 저도 이 책이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좀 많이 치유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준 책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런 신책이 많아가지고 네. 네, 하나하나만 소개를 해도 네. 그렇습니다. 네. 책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안 읽어보신 분도 네네. 계시겠지만 조금 저는 이제 다 읽어봤는데 뭔가 전반적으로 조금 다루고 있는 일단 글적인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 내러티브가 어떤 개인의 우울 그리고 조금 마음의 상처, 내면의 상처가 있는 주인공이 약간 빛과 또 어떤 자기 삶과 마음의 의미를 좀 찾아 나가는 그래서 약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가는 그런 내러티브가 조금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껴졌는데요. 이런 내러티브 이런 내용을 좀 주요 소재로 계속 끊임없이 다루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뭔가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작가님께서 이제 질문을 던져주시니까 돌아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긴 해요. 내가 그렇게 그런 스토리를 구성하면서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었구나. 왜 그럴까라고 이제 저도 또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 북콘서트의 그 포스터에 있는 제 소개에 어두운 곳에서 빛을 찾고 넘어지면 일어서는 일을 반복하면서 주변의 일상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라고 이제 저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저 자신을 이 책에 담다 보니까 어떤 어두운 곳에서 뭔가 빛을 찾아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의미를 찾고 그런 것들이 제 손끝에서 나오는 것들이 제가 아닌 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미술 치료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 게 내가 아니었던 순간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담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의 구성이 되고 예, 저도 뭔가 같이 함께 극복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약간 그럼 소재 같은 측면에서는 네. 이제 뭐 여기 저희 지금 그림 약간 초기죠. 이게 약간 네네. 이게 나의 가시에 네, 있는 그림으로 맞아요. 기억을 하는데 약간 처음에 이제 뭐 이제 가시의 시선까지 처음 이제 초반에 작가님이 다루셨던 어떤 소재 중에 이제 선인장 그리고 가시라는 소재를 좀 많이 다루셨는데 뭐 이게 그림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사람 마음에 있는 어떤 가시로 메타포되는 은유되는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조금 이 그 마음에 있는 가시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치유하는 사실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달라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해야 할지 이제 저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여기 나의 가시에서 표현한 가시는 아무래도 상처나 아픔인데 저는 늘 이제 이 상처나 아픔을 이제 극복하다 보면 이런 선인장에서 이 아픔 속에서도 꽃이 피어날 수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가시를 너무 오래 가두지 말고 꺼내서 마주하는 용기를 가지자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걸 극복하는 순간이 온다면 꽃이 피어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저도 워크숍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8월 달에 정말 한 워크숍에서 이제 도서관에서 한 워크숍이었는데 한 분께서 꽃이 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사실 사람마다 꽃이 늘 피진 않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꽃이 피지 않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 가시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맞아,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내가 이러이러한 가시나 아픔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꽃을 피웠다. 그래서 우리도 좀 노력하면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사실 생각을 못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가시를 어떻게 하면 좀 끝이 좀 무뎌지게 잘 다독이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나중에 꼭 굳이 꽃을 피지 않아도 이 선인장 하나의 내 아픔을 좀 더 다독여주고 정말 뭉뚱그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좀 많이 느끼게 된 건데 이 가시 자체를 좀 더 잘 다독여주고 꽃이 피지 않아도 이거를 어떻게 함께 내가 삶으로 나아갈까. 그러니까 이 가시가 없다면 사실 나는 동그란 심장도 같이 연계돼서 한 워크숍이었는데 이 가시가 없다면 사실 내 삶은 굴러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었거든요. 이게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굴러갔을지 모르겠다. 이게 내 삶의 원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한테도 좀 가시라는 의미가 좀 다르게 다가오기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치유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시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상처가 안 생길 순 없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함께 내 삶에서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고민을 저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유의 뭔가 그 원인과 결과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약간 1차원적인 질문인데 네네. 그러면 선인장을 키우시거나 좋아 네네. 실제로 키우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게 진짜 작업이 딱 선인장이 많이 나온 작업이 나오다 보니까 더 선인장을 많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가시 자체도 좀 예뻐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 경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마지막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인장을 찾아다녔고 실제로 여기 같이 자리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마지막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선인장 꽃밭을 가서 그거를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같이 제주도에 데려가줘서 진짜 선인장 꽃밭이 잔뜩 피어있는 곳에 데려가줘서 그것을 같이 보고 느끼고 실제로 꽃 피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돌아오자마자 그 선인장들을 다 그려낸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림을 네, 저기 안쪽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요런 네, 이게 마지막 사진을 페이지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도 선인장을 보면서 같이 많이 그렇게 가시를 많이 떠올리기도 했고 나는 이걸 어떻게 다스렸고 어떻게 다독여줬고 어떻게 꽃 피웠나 계속 그런 거를 제 그림을 보면서도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러면은 약간 옆으로 빠지는 질문이긴 네. 한데 제주도에서 네. 요거 뭐 이렇게 선인장들이 많은 그런 공간에서 영감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혹시 어디였는지 어디였죠? 지금 앞에 왜냐면 길가에 이제 뭐 공원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수목원도 수목원. 있었고 실제로 또 저희가 길로 뚜벅 여행이어가지고 진짜 그 어떤 집에 이제 지나가면서 돌담길에 집안에 키운 선인장을 보면서 그 열매를 보기도 하고 진짜 옆에서 지나다니면서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기록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되게 뭐 저희는 이제 사실 작가님들을 많이 평소에 좀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작가님들마다 되게 천착하는 되게 오랫동안 찾아다니는 주제가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사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싶은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다를 이제 소재로 첫 작업을 했었는데 바다가 너무 좋아서 강릉에서 서울까지 이제 한반도 해안선만 따라서 혼자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게 한 30일, 40일 이렇게 걸렸었는데 근데 약간 저는 이제 바다가 그런 소재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선인장과 네. 이 가시 이런 게 되게 그때 어떤 몰입되는 소재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뭐 그러면 선인장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로 뭐 이렇게 좀 몰입했던 소재라든지 그 소재에 되게 몰입했던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책을 내고 나면 더 그 책에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소재라기보다는 실제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같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상담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선인장이지만 미술 치료 안에서는 그 따끔따끔한 그 느낌을 위해서 진짜 국수를 부시면서 같이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림을 같이 그리기도 하고 이 동그란 심장은 함께 같이 굴러왔을 때 그 느낌 앞으로 그 이전의 과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도 하고 내가 딛고 일어섰을 때의 느낌은 어떤지 그러다 보니까 그 동그란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어떻게 딛고 일어났나 딛고 일어나지 못하는 재료가 있으면 내가 넘어지는 순간은 어땠나라는 거를 좀 더 방어가 낮추면서 상담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란 것에 굉장히 또 집중을 했었고 어린 공주에 있어서는 사실 이거는 더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지면서 책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꽃밭의 주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요즘 좀 빠져있는 소재인데 풍선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열심히 지금 풍선을 지금 여기 꽃에도 풍선이고 저기 뒤쪽에 있는 풍선에도 헬륨 가스를 갑자기 오자마자 넣어서 넣은 거예요. 풍선에 바람을.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상담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자신의 속마음이 이렇게 탁 터져 나오는 그 순간 그게 너무 시원해 보이고 실제로도 그 순간을 목격을 바로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 순간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꽃밭의 주인의 풍선은 내 가면 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 안에 있는 얼굴 말고 좀 답답하게 내 얼굴을 가리고 있는 어떤 나의 표정이에요. 그래서 그
풍선에 관해서도 같이 상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도 풍선을 가지고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연극 치료처럼 풍선을 터트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담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풍선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책 관해서 조금 더 몇 가지 더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 어린 공주 요 책에 네. 여기 이제 표지에 보시면은 네. 여기 약간 구멍 같은데 어떤 무언가가 이 파란 무언가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이제 뭔가 싶어가지고 살펴보다가 네. 이게 마지막 가니까 뭐 약간 여우인지 네. 고양인지 네. 제가 약간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네네. 혹시 어떤 동물이었는지 일단 뭐 이거 개 아니냐 막 이러고 다들 궁금해하시긴 해요. 더 잘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어린 왕자의 여우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금빛이고 갈대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푸른 느낌의 여우가 등장을 대신 해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의 책에는 이제 파란색이 좀 많이 네네네.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하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푸른색의 이런 옆에 파랑새도 그렇고 동그란 심장도 파란색이었고 또 이것도 어린 공주도 파란 여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의 의미를 저도 질문을 요즘 올해 조금씩 받고 있어서 나도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보니까 처음에 나의 가시에서는 같이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나의 가시에서는 처음에는 조금 의도한 거긴 해요. 파랑새라는 것 자체가 세 장 밖을 나온 자유 그리고 행복 뭔가 그런 것들을 의미하면서 이제 파랑새를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동그란 심장에서는 왜 이게 파랑색일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사실 파랑색은 내향인들의 색상이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좀 내향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책 표지도 그렇고 깊은 심해에 이렇게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제 내면에 깊게 담아뒀던 것들을 그림에 끄집어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파란색의 느낌을 좀 더 많이 표현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어린 공주에서도 파란 여우가 좀 어떻게 보면 파란색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색상의 의미로는 뭔가 차갑고 우울하거나 어둡거나 뭔가 쓸쓸함이라던가 이런 색상이 같이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또 긍정의 의미로는 뭔가 행복, 신뢰감, 뭔가 그런 자유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의미든 긍정적인 의미든 두 가지가 같이 저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파란 여우가 굉장히 차가워 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차가운 색상의 인물이 그러니까 뭐 여우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여기서도 파란색이지만 이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네. 파란색이라는 색깔을 떠올리셨을 때 어떤 외롭고 조금 우울하고 차가운 느낌이 조금 더 강하신지 아니면 파란색이 나를 조금 더 이렇게 상쾌하게 해주고 조금 더 안온하게 해주고 그런 기분이 더 나시는지 지금 딱 직관적으로 본인이 약간 뭐 쉽게 말하면 좀 우울과 기쁨에 가까운 느낌일 수도 있고 시원함과 어떤 상쾌함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약간 갑자기 그냥 약간 앉은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한번 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파란색이 조금 이렇게 깊고 우울에 가까운 색깔인 것 같다. 거수. 네. 나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시원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되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의 그냥 뭐 절반까지는 네. 아니지만 이렇게 해주시는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막 영어 표현에서는 이게 블루하다라는 게 되게 우울하다라는 형용사로도 이게 기분적으로 우울하다라는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또 우리가 그냥 바다나 또 이런 거 하늘 생각하면은 되게 푸르고 시원한 색깔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이런 하나의 색깔이 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되게 양면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게 지금도 되게 좀 재밌는 어떤 부분인 것 같고 네. 또 그런 부분이 이제 뭐 미술 상담하시거나 또 이제 작가님께서 직접 그리실 때도 어떨 때는 이런 색이 이렇게 썼다가 또 다를 때는 이 색을 좀 다른 느낌으로 쓰시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저 그냥 이건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요. 네. 작가님의 바다를 좋아하시잖아요. 작가님이 영화도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시기도 네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의 그 오래된 사랑의 실체라는 그 영화제를 이제 가서 아, 네. 그때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바다가 등장하기도 했고 작가님에게도 그런 바다가 뭐 당연히 막 파란색이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지만 작가님에게 파란색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했어요. 바다도 떠올려지면서. 네. 저는 그러니까 파란색은 지금 딱 말씀드리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바다색이라고 할게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서점에 최근에 바다색이라는 엽서도 입고가 되어 엽서책이 입고도 되어 있는데 네. 저는 되게 바다색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로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바닷가에 2년 정도 작업하기 위해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아침에 나가고 어떤 날은 뭐 점심 먹고 나가고 어떤 날은 저녁쯤에 나가고 어떤 날은 밤에 가고 이렇게 바다를 가보면은 계속 색깔이 바뀌어요. 아침에는 되게 푸른데 좀 하얀빛이 반짝반짝하는 푸른색이다가 점심 전후로 해서는 약간 초록빛이 감도는 바다로 넘어가고요. 저녁이 되면은 이제 그 석양 때문에 이게 붉은빛도 이제 머금으면서 조금 더 어두워지죠.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진짜 그냥 까만 바다가 되는데 그래서 바다색이라는 게 딱 고정할 수 없는 어떤 형용사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 되게 드넓은 탁 트인 그런 세계를 보면서 되게 마음도 좀 시원해지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없어지고 그렇게 색색이 계속 바뀌는 그런 바다가 그냥 살아가면서 사람도 계속 바뀌니까 주위 환경도 바뀌고 나의 생각이나 감정도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변해가는 게 그냥 바다 색깔 변해가는 거랑 닮았다. 근데 사람도 되게 다양한 모습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다도 다양한 모습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네, 제가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쁜 얘기 아니고 네, 좋은 네네.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독립서점에 있어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되게 독립 출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서점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거기 오신 이렇게 오늘 앉아 계신 분들처럼 오신 분 중에 비행사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비행사분이 나도 책을 내고 싶다. 독립출판은 이제 누구나 책을 낼 수 있고 또 그런 워크숍들도 많으니까 또 이제 오신 분들 중에 나도 책을 내고 싶은데 자기는 책 제목을 모든 색은 하늘색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늘에 있어 보니까 밑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이는 색깔들이 진짜 하늘색이 그냥 이 파란 하늘색이 아니라 막 정말 다양한 색깔들이 있더라. 그래서 약간 하늘색이라는 거는 자기는 그게 이런 푸른색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막 머리가 띵해지면서 너무 창의적이다. 네. 네. 내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네. 저도 방금 그 생각을 네. 했어요. 네. 네, 약간 작가님들끼리 얘기하면은 항상 약간 이거 내가 써보고 싶은데 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그러면은 지호 작가님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럼 좀 최근작인 이제 꽃밭의 주인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 네. 제가 요 책을 읽으면서는 또 느꼈던 게 네. 여기 마지막 페이지가 네. 약간 이 풍선이 터지면서 요런 이제 추상화를 해야 되나? 전묘화 느낌으로 넘어가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요? 풍선이 터지는 부분 아, 말씀하신 네네. 건가요? 그러면 여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요 부분 아, 네네. 말씀하신 건가요? 이게 이전에 약간 이렇게 풍선들이 날아올라서 네.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막 폭발하는 느낌도 들었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도 약간 이런 터진 이런 약간 네, 이런 네. 추상화된 이런 터짐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약간 여기서 드는 제가 느낌들이 앞선 책들에 비해서 되게 조금 이 감정의 폭발 같은 거를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낸 것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작가님이 이제 그래요? 그림 활동하시면서 네. 이게 단순히 이제 어떤 어린이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네. 되게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이라고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약간 그 이전 짝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강렬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또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 꽃밭의 주인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책마다 소개를 할 때 제가 가장 좀 만들고 완성하는 게 좀 힘든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제 감정이나 제 느낌을 좀 그림에 담는 거를 좋아해서 이게 내 종이에 내 느낌이 담겼다라고 생각이 들어야만 이 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종이를 새로 그리고 또 그 느낌을 보거든요. 근데 유난히 이 꽃밭의 주인은 좀 작업을 하면서 제가 새벽에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울었던 그림이에요. 네, 요거는 그게 막 엉엉 운 거라기보다는 이 느낌이 뭔가 이 종이를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고 해서 그렇긴 한데 굉장히 나 자신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쓰다듬어 준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림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게 고스란히 좀 요번에 담겼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게 어른 동화책의 느낌에 가까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동 동화책들은 뭔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배제하고 너무 강렬하거나 좀 위험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건 독립출판이잖아요. 그리고 어른 동화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상담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으로 이 책을 잠깐 봤을 때 오히려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이 돼서 자기 표현이 좀 더 솔직하게 나오는 게 많거든요. 이제 너무 직접적이고 좀 어렵긴 하지만 왜냐하면 근데 물론 이 책 자체는 어른들이 더 보기에는 맞는 책이긴 해요. 왜냐하면 왜 이게 어른들한테는 이제 감정을 담는 그림책인데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실은 어른이 되면서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게 사회생활 참 잘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인이 되면서 점점 자신의 진짜 정말 감정? 뭐 사실 슬픔이나 분노나 이런 감정들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닌데 이걸 잘 소화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무조건 억누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꽃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면 꽃밭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금방 시들어 버리지 않을까? 예. 근데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다 보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눈물 흘리는 날도 많아지고 근데 그게 자체가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라고 나의 마음이나 마음을 좀 이렇게 바라봐주고 눈물도 흘려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그림책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성인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자기의 감정을 잘 다루기 힘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마주하고 그런 일들이 적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어른 동화책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다 같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기는 해요. 네. 막 새벽에 네. 작업도 많이 하시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는 또 이제 작가님들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행사할 때마다 약간 어떤 식으로 작업하시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림을 먼저 그리시는지 아니면 이제 먼저 글을 먼저 쓰시는지 약간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글만 쓰다 보니까 그림 작가님들 이렇게 만나면은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글을 스토리를 만드시나 아니면은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뭐 그림을 좀 맞춰서 그리시나 약간 이런 것들도 궁금하더라고요. 좀 뭐 평소에 작업 방식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어릴 때는 이제 그림으로 기록하는 게 더 쉬워서 또 편하기도 하고 해서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나온 느낌을 글로 적기는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최근 바빠지기도 했긴 했지만 그림보다 글로 기록하는 일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포스트잇에 제 감정이나 뭔가 이렇게 떠오른 게 있으면은 빨리 적거든요. 잘 잊어버리는 편이어서. 그래서 그거를 제 방 벽이랑 장롱이랑 되게 지저분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 오시면 제발 좀 떼라 이러긴 하는데 저는 자기 암시를 위해서 계속 붙여놓고 나는 이걸 할 거야라고 계속 매일 되뇌이거든요. 물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안 나온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힘을 얻더라고요. 실제로 이 책들은 다음은 이 책을 내야지. 이거 말고도 지금 2책이 더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책이. 그러니까 좀 정해놓은 게 표지의 느낌과 제목을 좀 정해놓고 그걸 인쇄해놓고 이제 장롱이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놔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걸 꼭 내고 말 거야. 뭔가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제가 이제 바쁜 와중에도 뭔가를 계속 끄적이면서 기록하고 그림을 스케치해놓고 그럼 그게 이제 쌓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책이 만들어질 때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작업하면서 또 다음 책에 대한 스토리가 떠오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내고 싶은 책이 있지만 아직은 제가 잘 정리를 못해서 그런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작업에 대해서 네. 혹시 스포일러 잠깐만 해주신다면 약간 소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이다 뭐 이런 거. 사실 사랑에 대한 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게 사랑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이 뭐 연인에 대한 사랑. 근데 저도 잘 몰라서 그거를 어떻게 이걸 잘 담아내야 되나. 그리고 매번 한 해가 지날수록 사랑에 대한 의미가 저도 살아가면서 이게 변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직 내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아직 묵혀둔 작업인데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제가 이것에 대한 그림을 언제 한번 대학원 수업에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되게 목소리를 떨리면서 이제 발표했던 게 있는데 외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이제 그림으로 하나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언젠간 이걸 책으로 내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내뱉었는데 그게 계속 이게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나는 이걸 진짜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할머니께 받은 이런 따뜻한 사랑, 그러니까 제 그림이 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나의 이런 따뜻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때 저의 그 시골에 계신 농사를 짓고 계신 외할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제가 좀 늘 약간 제 자신을 다그치고 노력을 하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시골에 가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더 외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너무 그립고 그리고 나의 이런 따뜻함의 원천? 그러니까 뭔가 이 따뜻함은 외할머니께 받은 사랑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너무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마다 좀 좌절을 할 때마다 이제 외할머니께서는 그 과정이 참 예쁘다.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아름답지 않냐라고 하면서 농사를 지시면서 그 푸릇한 그 농산물이 매해 봐도 너무 예쁘다. 그 과정조차도 예쁘다. 너도 그렇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서
좀 이걸 꼭 책으로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언젠가는 이걸 꼭 이 사랑을 그림책으로 좀 담고 싶은 계획을 하고 있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얘기해 주신. 네,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책도 그러면은 또 완전 또 약간 좀 다른 주제인 것 같아요. 작가님 지금까지 해오신 어떤 뭐 마음 돌보기 네. 혹은 어떤 성장 그런 이제 아픔 딛고 일어서기에 관한 내용에서 또 완전 이제 좀 다른 네. 주제와 또 다른 느낌의 그림들로 나올 것 같아서 네.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이제 가면은 좋아하시거든요. 네. 좋아하시는데 하루 자면은 이제 빨리 가라고 하세요. 예, 또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또 이제 가지시고 싶어 하시는 네, 그 있으셔서 또 이제 저희 외할머니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뭐 책 속에서 제가 뭐 이제 거의 마지막쯤 이제 돼가는데 제가 되게 좋아했던 부분이 이제 어린 공주에서 네. 약간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부터 시작을 만드는 일이겠지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네. 되게 마음 이제 그런 뭐 미술 상담 그리고 네. 뭐 미술 치료 이쪽 이제 전공 공부와 또 일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저는 근데 이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맞아요. 내가 뭐 이거를 해낼 수 있어. 나 뭐 이거를 해볼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상처 같은 게 있었을 때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스스로 이제 좀 다독이고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 슬픔이나 어떤 상처가 되게 깊을 때는 그냥 그 슬픔과 상처에 어떻게 보면 자기도 매몰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데 작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그런 힘드시는 거 이런 게 있을 때 뭐 작업으로 뭐 승화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난 어떻게 그런 걸 이겨 나가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뭔가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말해왔던 것들은 뭐 산책을 하면 뭐 많이 이렇게 좋아져요. 뭐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 있어요라고는 하는데 정말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믿으려면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별거 아니지만 그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작은 거 하나를 적어놓고 내가 오늘 이것을 하나 했어. 뭔가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자잘한 먼지처럼 그 먼지처럼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먼지라는 게 되게 안 보이고 안 좋을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아주 보이지 않는 희망에 저는 좀 매달리면서 그거를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거는 사실 잘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저희 부모님만 알고 계시는 거긴 한데 저는 사실 글을 읽는 게 어릴 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난독증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남보다 훨씬 10배로 읽어가야 이게 좀 이해가 가고 근데 이게 저는 좀 받아들이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깊게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물론 지금 근데 또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글을 엄청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남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림에 더 빠져들었던 계기가 된 것 같기는 해요. 글보다 그림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계기. 그러니까 그거를 돌아봤을 때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에 내가 그림과 가까이 살 수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좀 글을 그러니까 그래서 한 권이 항상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어야 해요. 저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대신 이 책이랑 좀 친하게 지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아온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릴 때는 이제 제가 좀 몸이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나의가시에서 이제 제가 많이 이제 그래도 워크샵이나 북토크를 하면 얘기했던 거긴 한데 어릴 때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되게 갑옷 같은 거를 하고 다니기도 했고
뭔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장 속에 뭔가 갇힌 그런 느낌의 그림이 나오기도 했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온 가족이 아침마다 같이 운동을 해주고, 예, 걷는 연습부터 뭔가 다시 매일 걷고, 사실 오늘도 아침 운동 하고 왔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뭔가 가족이 만나면 같이 건강이나 운동을 같이 뭔가 공통의 소재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운동을 하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또 때로는 아 그래도 한편으로는 평생 내 건강을 관리하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족과도 이렇게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믿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과거를 돌아봐서 뭔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저는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왜 요즘은 감사한 것들을 한 줄씩 적고 뭐 이런 것들이 유행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그것도 이제 포스트잇에 적어 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요만한 하나라도 좀 극복한 거, 오늘은 좀 걸음을 잘 걸었어. 뭐 이런 거. 아니면 오늘은 사실 제가 그리고 눈 맞춤이 되게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상담하면 매일 눈 맞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사실 대학교 그래서 이후에 일부러 사람을 많이 만나는 편집샵에 가서 사람 엄청 많이 오는 데 가서 판매를 일부러 해보기도 했고 엄청 두려웠지만 저는 좀 일부러 부딪히면서 저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날 이제 갔다 와서 오늘 사람이랑 눈을 많이 마주치고 오늘 판매를 많이 했고 막 이런 거가 별거 아닌데 혼자 이렇게 뭔가 다독여주고 이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가지게 되고, 예. 그러면서 나는 어느 순간 이제 좀 믿게 된 것 같아요. 극복하려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 한마디로 극복했다라고 했지만 그 안에선 정말 힘든 극복의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부터가 진짜 그냥 시작인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뭐 믿는 게 무슨 소용이야 행동을 해야지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뭔가 이렇게 한 발을 이렇게 떼는 거라고 하죠. 그런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뭐 저 카페트를 오늘 한번 넘어봐야 되는데 못 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냥 한번 살짝 금을 넘어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했어. 이러면서 저는 저를 굉장히 칭찬하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주변에 가서 칭찬해달라고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로 저는 시작을 만드는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한 번 금을 넘은 게 뭐 100번, 1000번이 되고 뭐 몇 년이 걸려도 나는 이걸 시도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이루지 못한 게 있다면 저게 그냥 좌절의 그런 목표가 아니라 언젠간 내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저것 중에 하나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쓰게 된 것 같아요. 돌아보면서 저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글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길게 말한 것 아닙니다. 뭔가 이제 자기 어떤 암시 네. 그리고 그런 작은 것부터 그 오래 가져가는 뭐 그렇게 또 작가님 이렇게 책도 엄청 오랫동안 그래서 꾸준히 내오시고 계시고 네. 그런 꾸준함을 또 해낼 수 있는 게 작가님의 에너지이자 부럽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네네. 다 돼 가가지고 뭐 마무리 질문 몇 가지만 마무리 얘기 한두 개만 하고 이제 그만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 기억에는 작가님 처음 뵀던 게 한 5년 전? 네, 네. 한 5년, 6년 전 정도에 이제 뭐 그런 독립출판 마켓 이런 데서 네. 아마 뵀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워낙 이제 마켓이 그때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마켓 나가면은 전에 마켓 나왔던 분들과 인사도 하고 뭐 서로 소식도 묻고 하다가 뭐 조금 이제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네. 뭐 독립출판 또 이제 개인 이렇게 출판사라고 해야 되죠. 네네. 제이페 본이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 책 계속 내오고 계신데 독립출판으로 이렇게 해오시면서
계속 하게 되는 어떤 에너지라든지 음. 아니면은 독립출판 혹은 이런 독립서점에서의 작가님만의 추억 뭐 계속 하게 될 수 있는 원동력 같은 게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결국에는 사람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이런 행사를 계속 나가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같이 인연을 맺게 되고 또 응원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좀 제 삶에 대한 애정을 더 품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좀 더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도 있고 결이 비슷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작가님도 이렇게 진행을 맡아주시는 인연도 같이 있을 수 있고 저 진짜 진행 맡아주신다고 해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네, 더 잘했어야 되는데. 네, 아닙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시는 여기 책방 사장님이신 가가 77페이지 여기 사장님도 5, 6년 전에 이제 뵙긴 했어요. 그때도 2018년도에 12월 24일인가 25일인가 그때쯤이 이제 독립출판 작가들이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이제 같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뭔가 각자의 어떤 독립출판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책을 냈는지 이런 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가가 사장님께서 옆에 앉아서 다른 작가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잘 나눌 수 있게 용기를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사람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뭔가 사람을 얻어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행사를 통해서 반가운 얼굴들도 뵙게 되고 감사한 분들도 뵙게 되니까 또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으로 계속 마음을 채워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작가님의 책이 생각이 나네요. 사람은 사람을 안아줄 수 있다는 책. 오늘 또 네, 네. 공연도 아나님께서 해주셨고 네. 공연도 해주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또 앞으로 또 뵙고 이러면 좋잖아요. 네. 또 재밌는 또 행사 있으면 좋으니까 지우 작가님의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시고 네. 또 가가 77페이지 오늘 네, 프로그램 진행한 서점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샵들도 팔로우 해주셔서 또 서점에서나 또 작가님 개개인별들도 계속 꾸준히 작업해 오시고 또 이런 행사에서 또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식들 팔로우 해주시면은 또 네, 더 재밌는 네, 더 재밌다기보다 또 다른 또 재밌는 다른 기회에 또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 지호 작가님 하시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신가요? 이렇게 토요일 이 저녁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많이 떨렸는데 네, 그리고 오늘 많이 못 모일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자리에 함께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그냥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작업을 하는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클로징 이게 유튜브용 또 영상도 있고 또 이제 이게 라이브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바로 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이제 추석도 지나고 네, 이제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런 동네 책방 행사들 그리고 여러 이제 북마켓들 또 책과 관련된 어떤 뭐 북토크 워크샵 이런 것들 되게 서점에서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한 더울 때가 지나갔으니까 좀 시원하게 이렇게 주말이나 또 주말 아니더라도 관심 있으신 행사나 서점 또 작가님들 팔로우 하셔서 이런 다양한 동네 책방들에서 프로그램들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들 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는 저희가 이제 싱어송라이터 아나님 공연이 있었고 이제 2부로 이제 정지우 작가님 그리고 이제 미술치료사이시기도 하신데 정지우 작가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동네 책방이 오늘 프로그램 한 것처럼 단순히 그냥 책이 있는 공간만이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고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분들 모셔서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곳이니까요. 이번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이 마포 책방, 마포 동네 책방 따북따북 북콘서트,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네 서점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또 찾아봐 주시고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또 다른 프로그램들도 네,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클로징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책방이 이렇게 되게 어떤 문화 거점, 작은 어떤 풀뿌리 문화 거점의 역할로서 이 마포구에서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0여 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만도 이렇게 많은 서점들이 있으니까요. 마포구 찾아오셨을 때 혹은 이렇게 놀러 오셨을 때 뭐 밥 먹고 나서 잠깐 혹은 뭐 밥 먹기 전에 어디 놀러 가기 전에 이렇게 서점 들러서 책도 살펴보시고 또 서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했던 프로그램은 이제 편집을 통해서 마포 FM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게 되니까요. 혹시 오늘을 한 번 더 되짚어 보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네, 유튜브 채널도 네,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곳 가가 77페이지 서점, 네, 가가 77페이지의 이야기들도 끝나지 않고 여기 정말 수많은 책들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행사들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서점에 있으니까요. 가가 77페이지도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기회에 작가님들 또 그리고 오늘 공연해주신 아나님 그리고 뭐 여기 서점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가가 77페이지 이상명 대표님까지 해서 또 재밌는 네, 기회에 같이 또 인사 나누고 재밌는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